연휴가 끝나고 나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바로 폭탄 배당 가능성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휴장을 합니다. 그런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증시에 중요한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정 후보가 승기를 확실히 잡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 8월 말부터 전반적으로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이 지수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휴가 끝나고 나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시장이 파죽지세로 막 올랐을 때에는 모멘텀이 있는 주식 무엇이든 간에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면서 오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싼지 비싼지, 실적은 잘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실적 기대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두 번째로는 최근 1개월간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 이상 상향된 종목,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으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거나 보합세였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근 1개월간 상향된 그 비율 순으로 4위부터 1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위는요, 바로 종근당이라는 기업입니다. 종근당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1개월간 5.6% 상향 조정됐습니다. 종근당은 국내 상위권 제약사죠. 종근당은 지난 2분기에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제품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사원들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감소를 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3분기도 이 같은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종근당은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이 종근당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근당이 준비 중인 파이프라인의 가치입니다. 크게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항암 이중항체 바이오 신약 CKD-702입니다. 현재 비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CKD-506입니다. 올해 유럽 임상 2A상이 완료되어서 11월에 개최되는 미국의 류마티스 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을 전후로 아무래도 이 종근당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에서 무려 12%에 해당되는 연구 개발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 제약사와 비교를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높은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언제 성과로 드러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3위는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7.0%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통신용 시험 및 계측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기지국의 전파, 그 다음에 품질, 환경 요소 등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기지국의 현재 상태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노와이어리스의 시험 및 계측 장비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이뿐만 아니라 스몰셀이라는 장비도 만들어요. 스몰셀이 무엇이냐? 사실 소형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전력 무선 접속 기지국인데 최소 10m에서 수백 미터의 운영 범위를 가지면서 매크로셀은 일반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들을 보완하고 매크로셀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음영 지역에 전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몰셀입니다. 현재 5G 서비스가 개통이 되긴 됐으나 음영 지역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게다가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그 중에서 디지털 뉴딜이 핵심인데 디지털 뉴딜의 메인이 바로 5G 서비스입니다. 5G는 이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2021년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곳에서 이 스몰셀의 수요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노 와이어리스의 긍정적인 영업 환경이 현재 도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노 와이어리스만 스몰셀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KMW 등 몇몇 업체들도 스몰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 와이어리스가 이런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맞이를 해서 얼마나 수주를 많이 할 것인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는요. 바로 원익 IPS라는 기업입니다. 원익 IPS의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비해서 무려 9.9%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크고 상장돼 있는 이 장비사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익 IPS는 주력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파운드르 라인에 증착 장비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죠. 특히나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과감한 증설,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성장을 하면 원익 IPS 역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이쪽 분야에 대한 설비 투자가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으로 이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에 개최된 세미콘 웨스트라는 그런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내년 반도체 설비 투자 금액이 700억 달러로 올해보다 한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메모리 분야 이쪽에서 설비 투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익 IPS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는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13.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하면 이꼬르 반도체 기업이다. 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실적을 견인한 사업 부분은 반도체가 아니라 IM 부분, 즉 ITM 모바일, 스마트폰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2분기에는 IM 부분이 살짝 기대에 못 미쳤는데 3분기 들어서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부분들이 잘 팔리면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말고 연말에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폭탄 배당 가능성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0월 말 공시를 통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공시를 살펴보면 3년간 FCF는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이 무엇이냐?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이 현금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현금이 실제 남는 돈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 원재료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기업도 인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제외하고 남는 순수하게 주주들한테 기속되는 그런 현금이 바로 FCF, 잉여 현금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년간 FCF의 최소 50%를 배당할 것이다
라고 공시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그리고 자녀 재원이 발생을 하면 추가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FCF가 76조 4천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누적 배당액이 28조 8천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조 4천억 정도의 재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추가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금이 354원인데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배당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실현될지, 만약에 실현된다라고 한다면 또 중요한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3분기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최근 1개월간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더 상향된 그런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기업에 관한 부분은 절대 추천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투자 포인트가 과연 그 시기에 맞게 잘 실현이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즐거운 한가위입니다. 우리나라 장은 3일 연속 쉬지만 그 기간에 미국 장은 계속해서 열리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미국 장을 보시면서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심정적으로 업앤다운 하지 마시고요. 남은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